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네. 미생 OST를 들으면서 뭐 그렇게 힘드나? 예? 뭐 그렇게 아, 힘드나? 뭐 나름대로 고민. 맨날 웃고 있던데 대기실에서. 아, 가끔 이제 그래 지금 보통 미생이지만 언젠가 예. 완생이 되리라 이런 그쵸. 생각을 하면서 그 저희 오늘 네. 그 방송 촬영하는 이 건물의 위층이 네. 현대 계열사의 또 맞아요. 종합 맞아요. 상사여서 네네네. 제가 여기 뭐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한 번쯤은 좀 다루면 어떨까? 거기 다니시는 분도 굉장히 엘리트라고 봅니다. 표정이 어둡습니다.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실제로 네. 좀 표정이 굉장히 어두시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두워요. 네. 네, 약간 그리고 흑빛. 거의 그리고 뭐 예. 언제 뭐 인사 발령 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도 나누시는 거 보면은 입사하는 만큼 또 어려운 또 환경이라 우리 스펙 좋으신 분들 한 번쯤은 저는 다뤄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러니까요. 포스코 예. 인터 저희는 이제 언론사니까 굉장히 좀 자유롭게 입고 다니시는데 그분들은 꼭 정장을 꼭 입으시더라고요. 이런 식이죠. 예. 이런 느낌. 오늘 그럼 정장 입으신 홍 기자 네, 쌤은 어떤 기찬 기업 쌤은? 준비해 주셨나요? 저희가 이제 네. 히든 챔피언 이게 찾다 보면은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품 소재 기업들을 많이 저는 얘기하는 편이고 네. 지난 시간 때 제가 동호아인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외국계 중에 이제 제가 좀 규모가 큰 기업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런 외국계 기업들과 함께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그래서 매출액이 한 4천억 정도 되고 연봉도 한 4천만 원이 좀 넘는 어찌 보면은 좀 제법 규모가 있고 또 연봉도 높은 수준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예. 와이솔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와이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께서 기업을 각각 들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 배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인싸 기업입니다. 인싸요, 인싸. 네. 인싸 맞나요? 인싸, 인싸. 인싸입니다. 네, 인싸. 이거 인싸 기업. 갈수록 네이밍이 거의 뭐 카피라이터급이에요. 인싸 기업 어떤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네. 인싸 기업. 왠지 굉장히 뭐 네. 핫한 기업 이런 느낌인데요. 제가 이제 픽했는데 인싸 기업이라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원래는 이제 대우 실업이었습니다. 예, 선대 이제 김우중 회장님 때 만들어진 회사고 정말 오래됐어요. 예. 1967년이니까 벌써 사실 67년. 50년이 지금 넘은 기업이고요. 그러네요. 사실 대한민국의 그 개발도상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희 이제 뭐 영화들도 굉장히 많죠. 뭐 국제시장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대한민국의 어떤 예. 그 발돋움하는 역사들, 그 역사의 중심에는 종합상사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세상을 아니고요. 할 일은 많다. 그런데 이제 예. 반면에 그 IMF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워졌던 회사죠. 그래서 회사 명도 원래는 이제 대우로 시작해서 대우 인터내셔널로 갔다가 네. 작년에 또 2010년도에 포스코 그룹으로 편입이 됐거든요. 제가 2011년도에 퇴사했는데 그때 막 한창 시끄러웠던 거 아직도 기억해요. 왜 대우를 뭐 인수를 하냐, 왜 포스코가 사냐, 저걸. 뭐 왜 뭐 매각을 하냐, 매입을 하냐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작년에 또 포스코 대우로 또 이름을 바꿨다가 방송하면서도 되게 헷갈리는데 올해 마침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사명을 바꿨고요. 예. 여기 이제 회장님이 이제 김영상 사장님이 1982년도에 공채로 입사하셔가지고 완전히 그 그러셨어요? 종합 상사맨이거든요. 그래서 상사로서의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강 회사와 무역 회사 간에 약간 좀 그 물리적인 케미가 좀 안 맞는데 최종적으로 올해 들어서 그 입지를 다진 그야말로 포스코 계열사 중에서 저희 오늘 픽한 인싸 기업 중에 대표적인 인싸 그룹이라고 기업이다. 저희가 할 수 있어서 네. 앞서 말씀드린 저는 오히려 스펙이 좋으신 분들은 문과 쪽. 그렇죠.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포스코가 최종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예. 네. 포스코 그룹 중에 이제 포스코가 발표를 했는데 예전 같으면 사실은 뭐 고민하지 않고 저도 야 뭐 그냥 포스코 가라 이렇게 할 텐데 포스코 대우와 포스코를 만약에 물론 중복 지원할 수는 없지만 네. 최종적으로 제가 어느 회사에 갈까요라고 구직자가 물어본다면 저는 고민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엔지니어 우리 오늘 기찬 쌤은 이제 엔지니어 이공계 분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저는 문과생이라면 네. 포스코보다는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오. 본인의 어떻게 보면 좀 상사맨이다. 예. 근데 이게 종합 상사라고 해서 이제는 트레이딩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예.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말씀 영상에도 오늘 뭐 나오겠지만 여기가 본사가 송도고 예. 그 러시아 쪽이랑 가까워요 송도구나. 이게 아, 아무리 우리나라가 입지적으로 그렇죠. 봤을 때 그래서 인천이니까. 우크라이나 쪽에 곡물 사업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어서 그 해외 근무의 꿈이 좀 있으신 분들 그게 비단 꼭 해외대 출신이 아니더라도 네. 네. 국내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이더라도 좀 글로벌 사업 쪽에 내 커리어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고민하지 않으시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아마 입사를 하시면 사실 요새는
평생 직장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그렇죠. 학생들한테 그 조언을 할 때 이 회사 들어가서 임원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첫 직장에서 다져놓은 그 커리어를 가지고 그 본인의 커리어를 만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를 첫 직장으로 만약에 잡는다고 하면은 글로벌 능력만큼 확실히 쌓을 수가 있어서 업종이 바뀌더라도 분명 좋은 커리어를 저는 다져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영상 보시는 스펙이 좀 좋으신 분들, 대표적으로 학교라든지 학점 외에 학교라든지 글로벌 능력이 우수하신 분들은 저는 꼭 그렇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원을 그럼 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카이를 일컬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표적으로 스카이 분들이 또 많이 입사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김영상 사장님도 서울대 경영학과 아니 그런데 스카이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은 선후배들 리얼라이 뭐 이런 느낌인가요? 스카이캐슬 예. 모를 걸 시청자들이. 네. 알 텐데요. 위얼 라이브 모르나? 네, 근데 알겠습니다. 정말로 스펙이 좋은 사람들만 입사를 하나요? 제가 이번에 놀란 게 그 현장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입사하시는 걸 원하는 분들만 또 따로 이렇게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최소한 2개 국어를 하시더라고요. 면접을 앞두신 분들이 최소한 2개 국어를 하시고 그게 그냥 평균적인 수준이 아니라 플루언트한 수준으로 진짜요? 예, 3개 국어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어라 그래서 이제 중남미 언어 굉장히 많이 그리고 쓰잖아요. 이제 예. 중국어, 한국어 빼고 3개 국어, 그러니까 영어까지 이렇게 총 4개국을 하시고 예, 능통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본인의 그런 다져놓은 역량이나 글로벌 역량을 제대로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기에는 저는 종합 상사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졸업한 학교가 글로벌적 그러니까 한국 외대인데 저는 예, 예. 그러니까 막스 선배들이 그 당시만 해도 무조건 종합 상사 가야 된다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연봉이 높아서 연봉적인 측면은만 뭐 한 15년 전엔 강조를 했는데 이제 뒤에 저희가 이제 세 번째 키워드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직원들의 그 커리어를 만들어주는 부분들 회사가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그 전문가로 성장시킬지 이런 것들이 인사팀의 커리어 패스로 나와 있어서 신입사원이더라도 입사한 지 한 3년 정도 되면은 해외 법인으로 뭐 물론 법인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재원으로 갈 수 있는 여건들이 잘 확보가 돼 있으니까요. 네. 네. 그냥 물론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원을 꺼리는 거는 좀 주의해야 되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포스코 이제 인터내셔널. 기찬 쌤의 와이솔 왜 인싸 기업인지 Y, 예. 네. 첫 설명해 주시죠. 번째 그 와이솔이 진행하고 있는 제품의 성장 가능성 때문에 그러하죠. 지난 시간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5G라는 이슈는 산업의 메가 트렌드인데 예. 네. 그 통신의 어떤 혁명,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회사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의 SK텔레콤, KT 같은 통신사, 그다음에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본부 같은 중계기를 만드는 회사들만 생각하는데 주파수 대역이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요. 거기 들어가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 또한 같이 변화해요. 그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가 소필터인데 이거는 표면 탄성파를 활용해 가지고 노이즈 캔슬레이션 그러니까 RF 우리가 무선 통신 주파수 대역이라는 그 대역대들이 있고요. 그 대역대에 맞춰 어떤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그 휴대폰 내에서는 그 신호를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신호만 뽑아내는 그런 필터링 작업이 중요하고 거기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부품은 전 세계 5개 회사가 만들고 있고요. 그중에 지금 와이솔이 전 세계 3등을 지금 마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품이 그 단품으로서의 가격은 그다지 높지 않은데 4세대 그러니까 4G 때는 폰 하나당 이 소필터가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들어갔고요. 이게 5G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한 60개에서 70개 정도로 진짜요? 부품이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변화에 따라서 이 부품의 소재가 앞으로 좀 확장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매출 사이즈가 뭐 삼성전자만큼은 물론 아니지만 네. 거기 들어가는 부품의 확장성과 성장 가능성은 좋은 기업이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좋은 기업 중에 하나가 과정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산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 한 5개 정도 회사가 이 부품만 만들고 있으니까 1등이 전 세계 최고의 우리가 부품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일본의 무라타고요. 2등이 브로드컴이고 3등이 이제 와이솔이고 요 두 번째로 3등이에요, 와이솔이? 이 사업을 제가 또 선정하게 된 이유는 삼성전기라는 회사에서 분사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또 삼성 출신들이 또 포진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대기업은 아니지만 들어가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도 같이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시즌을 돌이켜 보면 하반기 삼성의 자소 서류 필터링을 보면 3점 초반인데
학교가 뭐 서성한급에 있는 친구들도 이번에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3점 초반의 학점으로서 19년 하반기 때 삼성의 서류가 떨어진 친구들은 거의 다 이번에 취업이 안 됐는데 이 친구들이 그러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지금 기사라든가 안 그러면 어학시험을 많이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시켜서 공기업과 또 다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도전할 수 있는 플랜을 짤 텐데 그거 외적으로 이런 기업들을 좀 찾아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의 타이틀은 삼성이 아니지만 뭐 연봉 수준도 우리나라 대기업에 못지않고 또 덧대어서 부품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 또한 괜찮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하는 기업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공대생들이 스펙트럼을 좀 넓게 보고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해당 기업이 올해 하반기 때 또 문과 학생들의 채용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소소하게 열리는 기회들도 있으니까 폭넓게 산업과 기업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첫 번째 키워드도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시간이 훅 가가지고 네, 일단은 맞아요. 지금 두 기업의 주요 사업하고 성장 가능성을 좀 간략하게 전망을 해주시고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민혁 쌤.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네. 포스코 계열사다 보니까 네. 포스코가 할 수 없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포스코 계열사 중에 여러분들 아마 전혀 들어보지 못한 포스코 PN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PNS 요? 네, 역삼동에 있는 회사고 네. PNS는 포스코가 만드는 제품, 철강 제품, 반제품을 실제로 가공하기도 하고 국내에 판매하는 역할을 이제 대신하다가 이제 포스코가 이제 고민을 했겠죠. 이 회사가 과연 뭐 그 필요하냐라고 판단이 돼서 올해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흡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 사업도 일부 담당을 하고요. 해외 영업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저도 사실은 포스코에서 해외 영업을 했었지만 제가 직접 출장을 나가서 뭐 발주처라든지 뭐 프로젝트 오거나이징 하는 어떤 발주처 그 요새 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사우디 아람코 이런 국영 회사를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역할을 훨씬 잘할 수 있는 곳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당시 이제 포스코 대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종합 상사의 역할이죠. 따라서 종합 상사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물량만 잡아오는 게 아니라 사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올거나이징하고 사업으로서 하나를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역할까지도 하거든요. 따라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네. 종합 상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해외 영업이라는 것이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대기업에서 해외 영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예 해외 영업만 전담하는 이런 종합 상사에 입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포스코는 계열사의 특징상 포스코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지금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필요한 기업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일선에서 학생들 만나보면 아무래도 그 그룹사들 중에 이제 일부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 뭐 삼성이 대표적이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후자가 있다고 이렇게 약간 농담 삼아 얘기하듯이 삼성전자가 메인이고 나머지 회사들은 삼성전자를 위한 하나의 그냥 뭐 부속품이다 이런 이미지가 강할 수가 있고 일부분은 조금 사실이긴 한데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그렇지가 않은 위상을 자랑하고 그래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구직자분들이 그냥 계열사 중에 1순위 계열사인 포스코만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버리시면은 지원함에 있어서 좀 부담이 덜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찬 쌤은요? 그러니까 지금 공대생들 중에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회로로 공부했던 부분들은 써먹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로에 관련돼서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뭐 반도체 팹리스도 쓰고 휴대폰 메이커도 쓰고 전장도 쓰고 자동차도 쓰죠. 전기를 전공했던 친구들은 조금 더 거시적인 제어적인 부분들을 공부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공기업이라든가 또 단지총괄 같은 데를 도전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라디오 프리퀀시 그러니까 무선 고주파 관련된 학업 이력들과 통신이 사실 취업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서비스 프로바이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지 제조라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신이라는 부분은 점점점 SOC라고 해서 RF 관련된 컴포넌트 펑션 구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예전에는 단일 소자든 하나로 이제 흘렸는데 이게 반도체 원칙화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제품들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이 지금 무선 주파수 영역에서 남는 건 저 안테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 학생들 보면 이쪽으로 뭐 석사나 학업을 꾸준히 진행했던 친구들의 취업이 어려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미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은 아까 그런 RF 컴포넌트에서 특화되어 있는 히든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해당 기업이 서필터 외에 그러니까 디플렉서 같은 스위칭 소자나 그다음에 RF 모듈 관련된 어떤 블루투스 모듈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전공들을 보면 전기, 전자, 정보통신 또 전자, 물리 그러니까 재료적인 부분들도 함께 채용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선 고주파 관련돼서
공부했던 친구들에게 어떤 희망의 길을 좀 제공하고 있고 다른 재료와 그 옆 동네라고 할 수 있는 다른 공학적 이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도전하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네, 이제 두 번째 해주시죠.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커리어 로드맵과 기업 분위기입니다. 역시 취업 또한 중요하겠지만 취업 이후에 미래 설계를 위한 로드맵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기업 분위기는 어떤지 이 부분이거든요. 민혁 쌤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제가 만약에 구직자라면 사실은 굉장히 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종합상사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일반적으로 이제 문과생들이 회사에 입사를 할 때 어느 부서에 갈지 또는 어느 직무에 갈지가 사실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MD로 지원을 했어도 네. 인사팀에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반대로 뭐 구매팀에 지원을 했어도 현장 근무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저만 해도 인사팀을 원했던 적이 없는데 인사팀으로 갔거든요. 네,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종합상사는 나와 있습니다. 로드맵이 입사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정 기간 동안에서 국내에서 어떤 법인 관리 업무를 한 2년 정도 하다가 물론 이제 인정을 받으면 그 업무에 대한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수 언어, 잘하는 그 언어의 지역으로 배치가 됩니다. 네. 예. 아마 지금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에 영어권 국가와 러시아권 국가로 지금 배치를 많이 할 거예요. 영어권 국가는 어디가 있어요? 베트남 쪽이겠죠. 이제 동남아 쪽으로 이제 뭐 베트남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뭐 인도라든지 뭐 중국어 이런 근거리 지역으로 이제 배치가 되고 복귀하게 되면은 적정한 시점에 뭐 유학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대학원이라든지 이제 그게 이제 그 과정이 끝나면 이제 뭐 법인 관리를 하는 이런 로드맵이 나와 있어서 사실상 본인의 커리어 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구직자들 이제 문과생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해외 영업 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두 산업이 말씀드린 종합상사하고 상사, 코트라예요. 코트라. 근데 이제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소위 자기의 역량을 자신의 어떤 재량껏 발휘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사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어찌 보면 정권에 따라서 조금씩 영향을 그렇죠, 받아서 그렇죠. 바뀌니까 예. 그에 반해서 이제 종합상사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글로벌적인 능력이나 사업 평판에 대해서 훨씬 여러분들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거기도 확보가 되거든요. 무역협회. 거기는 뭐 그렇죠. 한국무역협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일부분 이제 공기업의 성격을 갖긴 하지만 그 업계도 역시 이제 글로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따라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정말 해외 영업에 큰 뿌리를 두고서 성장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지원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과생들이 사실은 연봉을 높게 받을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 정말 그런가요? 많이 받을 수 있는 데가 새 전후로 한 4천 정도. 어디예요? 일반적인 대기업이죠. 뭐 롯데라든지 뭐 KT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뭐 삼성도 그리 많이 주진 않아요. 문과생들 같은 경우. 성과급 제외하고 4천. 그렇죠. 근데 이제 반면 아니요.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네, 전부 다 포함해서 세전으로 그 정도 되고 근데 성과 초봉이 4천 정도면 굉장히 높은 굉장히 높죠. 네. 이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이제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대기업 평균이 문과생들은 3,200, 300 정도 되거든요. 아이고 네. 그렇구나. 반면에 이제 종합 상사와 은행권 같은 경우가 4천 중반에서 많게는 5천 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딱 두 군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쪽도 국민은행이나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가 네. 뭐 많이 받으면 5천까지도 받고 그거보다 이제 더 받을 수 있는 곳이 이제 종합상사고 종합상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천 이상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가 있어. 물론 이제 그 개인의 성과라든지 또 어느 지역을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네. 평균적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드리는 거는 그냥 돈을 많이 주니까 종합상사에 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많이 주는 만큼 배우는 부분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 사업의 기회, 나의 역량을 기여할 수 있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신입사원일 때 한 번쯤 여러분들이 도전을 그러니까요. 충분히 해봐라. 해볼 만한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와이솔 좀 기찬 쌤도 들어볼게요. 말씀해 주실까요? 그 첫 번째는 지금 이 RF 컴포넌트가 휴대폰으로만 타겟팅을 하게 되면은 확장성이 크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4G에서 5G로 넘어가니까 각광받을 수 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거고. 최근에 뭐 소니나 삼성이 진행하고 있는 시모스 이미지 센서가 이제 요즘 커지는 것도 휴대폰에 카메라가 많이 박혀서 그렇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그 다음은 넥스트는 뭐냐? 근데 이제
우리가 향후 더 볼 수 있는 이 회사의 비전이라는 건 전장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든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많이 깔리게 되니까 또 그쪽 부분에서의 확장성을 갖고 있고 지금 팔았던 부품들이 휴대폰 말고 이제 자동차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해당 Y서울 채용 공고를 보면 또 재미난 게 뭐냐면 네. 그 어학 우대 같은 걸 볼 때 일본어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어요. 이건 이공계들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삼성하고 LG가 잘하고 또 거기 들어가는 완제품을 잘 만들기는 하지만 거기 들어가는 기본 소재 부품은 근본에 일본과의 경제 제재 보복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느꼈겠지만 거의 다 핵심 소재는 일본에서 수급이 되고 있고 그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몇몇 기업들을 오늘 제가 지금 추천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또 그런 어찌 보면 IT 필드에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산업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 사이에서의 어떤 이런 선입견 이런 것들만 좀 보지 마시고요. 네. 그 산업에서 오랫동안 업무를 수행했던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고 좀 의사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조 쌤이 이제 종합상사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제가 좀 첨언하면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종합상사는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전체 해외 매출을 과거에 삼성물산의 상사가 총괄했고 현대그룹의 전체 매출의 해외 매출 파트가 현대종합상사가 주도했죠. 그래서 과거의 종합상사들은요. 파워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즈음에서도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왔던 어학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그 조직에 몸담았고 그분들이 지금 임원분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상사가 학교를 지금도 봐요. 근데 물론 조금 덜 보는 상사들이 있긴 하지만 보는 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공계들한테는 기회가 옵니다. 지금 종합상사도 이공계들 채용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트레이딩되는 제품들이나 부품들의 어떤 가격 외적인 기술적인 특징을 또 이공계들이 볼 수 있고 프로젝트 오거나이징 이런 것들은 이공계들이 더 일을 잘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공계들도 아까 조쌤 이야기 들으면서 글로벌 역량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함께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상사에 도전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맨파워죠. 우리가 직장인들 중에 증권맨, 상사맨 이렇게 맨자를 붙여주죠. 네. 이거는 그 개인의 의사결정이 사업을 좌우하는 그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송 보면서 제가 오늘 들고 온 와이솔이라는 기업은 규모는 작지만 제품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보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 그 관점이 좋을 것 같고 상사는 그 상사맨이라는 직무적 특성에 의거해서 의사결정을 내리시면 각자 그 상황에 맞게끔 초이스하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사실 네. 이 기업 이번에 조사하면서 느꼈는데 저도 사실은 포스코 떠난 다음에 포스코에 대한 관심은 일부러라도 좀 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재직했을 때 포스코 매출이 제 기억에 한 25조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예. 그러니까 지금 조사해 보니까 60조더라고요, 포스코가. 어.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25조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마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25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실 텐데 CJ라는 계열사를 다 합하면 30조가 좀 넘어요. 아 진짜요? 전체를 다 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CJ ENM까지 다 합해서. ENM 얼마 되진 거의 영업이익이 거의 마이너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규모가 25조 정도면 정말 큰 거고 진짜 큰 거네요. 엄청 큰 거죠. 그리고 그 25조라는 매출이 또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는 계속해서 또 지금 성장세에 있어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볼 만한 분명한 회사고 제가 지금 약간 좀 모호하게 방송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말미에 말씀드리고 싶은 그럼 어느 정도의 스펙인 분들이기에 도대체 네가 그렇게 그러니까요. 스펙을 중요시하느냐 대관절. 예. 최소가 경희대였습니다. 제가 본 최소 경희대. 합격자가 네, 그러니까 최소 학교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여대분들 같은 경우에 예. 제가 뭐 악플 달릴 각오로 말씀드리지만 본 적은 없습니다. 종합상사에 입사하신 분들 이화 중에 숙명도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여대 뭐 물론 있겠죠. 근데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제가 근무했을 때도 만났던 분들 제가 이제 종합상사분들 효성이라든지 뭐 GS 글로벌, SK 네트워크스 뭐 다 만나봤는데 가장 최 밑에 학교가 저는 이제 입결 순입니다. 수능 예, 입결 순으로 그렇죠. 봤을 때 가장 최하가 한국외대였어요. 한국외대. 예, 외대 동문 친구가 가장 학교가 낮았고 평균적으로 뭐 서강대라든지 뭐 고려대라든지 뭐 한양대 뭐 지금 홍 쌤도 말씀하셨지만 이공계 기계과 분들 뭐 이제 엔지니어의 뜻이 없어서 그냥 뭐 그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이제 국제고를 나왔다가 구직 활동하면서 종합상사로 넘어온 이공계 분들 정도였고요.
그 정도 이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지방대 분들은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지방대학교 분들은 종합상사에 아직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여기 지금 직원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네. 영업 담당하는 그 직원분들이 거의 한 70% 정도 되거든요. 예. 홍 선생님 말씀하신 자원 개발이나 이런 이공계 분들이 가는 파트는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영업력이 강한 조직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과 베이스가 강하고 그 중에서도 학교의 네임밸류가 꽤 크게 작용하는 회사다. 제가 이렇게 좀 일단 좀 모호하게 방송한 걸 너무 싫어해서 제 개인적으로. 근데 뭐 네네. 몇천 명을 좀- 다 전수조사하신 건 아니니까요.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다트 금융정보 공개 기업정보 시스템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임직원 현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임원분들의 학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네. 임원분들의 학벌이랑 거의 비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은 뭐 전문대 분들도 계십니다. 임원분들 중에서 직장 경력 이제 뭐 20년, 30년 현장에서 쌓으시고 임원 되신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데 종합상사는 아직까지는 학벌에 대한 파괴가 일어나기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그 윗분들이 이제 뭐 나가시기 전까지는 제 생각에는 그 학벌에 대한 것들은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네. 자, 오늘은 이 부분에서만큼은 좀 솔직하셨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네. 자, 그럼 이게 상사면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얼굴이 흑빛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업무 강도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왠지 높을 것 같다, 셀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있거든요.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영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건물이 지금 인사동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의 바이어가 인천국제공항에 내린다. 그럼 기사부터 시작을 해서 기사 역할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운전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사 역할부터 시작해서 뭐 K-팝에 관련된 어떤 문화에 관심이 있으신 바이어다. 그러면 이제 뭐 SM 타운이라든지 YG 사옥도 가야 돼요, 실제로. 그리고 인사동 공연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활동들을 그 어떻게 보면 여행사 직원처럼 모든 걸 다 담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영업 안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업무와는 거리가 먼 활동들도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근데 이게 적성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뭔가 맞는 이렇게 사람이 손 들어봐. 네, 아무도 없죠, 사실. 그 뭐 사실, 예. 그렇죠. 굉장히 사실 어른들을 모시고 운전한다는 것 자체도 심리적으로 되게 부담도 많이 되고 이런 모든 전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글로벌 능력이 최우선이긴 하지만 글로벌 능력을 발휘하기까지의 그 전 단계를 다 잘 견딜 수 있느냐 과연 모든 과정을. 그 아까 이교육 MC도 초반에 얘기해줬지만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16부작을 네. 아주 현실적이거든요. 맞아요. 엑셀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고서 뭐 글꼴 뭐 이런 것도 아주 세세하게 엄격하게 소위 말하는 군대 문화가 좀 남아 있는 조직이라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염두를 해두셔야 될 필요는 있겠죠. 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뉴델리가 내가 담당하는 그 영업장이다.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또 전화 받아야 되고. 제가 인도 담당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러셨어요, 인도 실제로? 지역 문바이 쪽에 있는 어. 구자라트주를 담당했는데 거기는 이제 에어 인디아라 그래서 국내선이 있는데 3시간씩 연착되고 이러거든요. 그럼 제가 저희 고객한테 짜증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짜증내는 거예요? 종합상사 직원한테 뭐 방송이니까 욕할 수는 없지만 뭐 하죠. 야이. 네. 어떻게 이렇게 어레인지를 했느냐. 어. 뭐 그랬을 때 종합상사 직원이 뭐 그럼 에어 인디아 스케줄을 내가 다 아냐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다 받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어와 공급자 간에 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와 컴플레인의 완충 역할을 종합상사 직원 쿠션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텐데 네. 예. 그 공인중개사라고 보시면 딱 좋아요. 공인중개사. 임대인과 임차인 중간에서 소위 그 복비를 받으시잖아요. 네. 공인중개사분이 대신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중재하는 것처럼 종합상사도 그 규모가 좀 크긴 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네. 됩니다. 다만 이 회사의 본사가 인천 송도에 있다는 점이 송도 있다. 굉장히 저기 메리트가 서울역 있어요.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그거 네, 아니에요? 그건 그랬구나. 옛날 사옥이고요. 아. 지금은 인천 송도에 굉장히 멋진 사옥을 또 못 들어주구나. 자랑하고 있어서 구직자들에 대한 어떤 매력도는 상당히 최근 들어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찬 쌤이 이제 Y솔의 업무 강도 그리고 업무 환경 이제 소개를 해주실까요? 근무 환경은 아마 이게 삼성 전기에서 분사된 회사니까 네. 그 당시 그 정도의 어떤 문화라든가 압박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제조업이라는 부분은 다 이제 요즘은 삼성도 마찬가지고 주 52시간 도입이 돼가지고 상당히 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강도라는 건 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는 뭐 배제하고 그냥 얘기하면 네. 그 부분이 중요치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저는 좀 첨언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공대생들이 그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 상반기를 이제 내년 다가올 3월 달을 좀 생각을 해보면 휴대폰 관련된 어떤 하나의 제품만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폰을 쓰는 관점에서만 유저 관점에서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생산자, 판매자 관점에서 취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 제품들을 좀 뜯어본다는 개념, 직접 못 뜯어볼 필요는 없겠지만 네. 사이트라든가 시장 보고서, 테크니컬 보고서들을 보면 새로운 신규 폰이 나왔을 때 거기 들어가는 벤더들, 들어가는 부품들에 대한 분석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보면 이 5G 폰이 나오니까 자 폴더블 폰이 나오게 되면 그간 전자부품에서 소외됐던 힌지라는 부품 그러니까 이 접힐 때마다 내구성을 유지하는 어떤 기계적인 구조물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 돼서 다시 또 그 기업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산업 분석 보고서나 기업 분석 보고서를 보다 보면 산업 이슈와 어떤 기업 이슈에 의거해서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에 어떤 기업들이 지금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내놓은 그런 보고서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문과들만 보지 말고 공대생들도 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20년 상반기에 취업 도전하는데 이런 기업들도 내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부품 소재 기업은 해당 기업한테는 미안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넓단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와이솔에서 삼성전자의 무선 사업부를 대상으로 세일즈를 하거나 중국에 있는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내가 세일즈를 진행하게 되면 그 휴대폰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이 5만 가지니까 이 제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으로 동일한 거래선을 물고 비즈니스가 열릴 때도 있죠. 그러니까 내 부품이 아니라 타 산업까지 넓게 보면서 또 이직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니까요. 글로벌 역량 갖고 있는 문과들도 혹시나 그런 기회가 열리면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 폭넓게 좀 구직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 신의 한 수 한마디씩 좀 듣고 네. 뭐 좀 좀 길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마디씩.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정말 입사하고 싶으신 예. 분들은 1차 면접이 어렵습니다. 어. 실제로 발표 면접을 영어로 하기도 하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젝트 오르거나이징하는 사례 자체를 PT 주제로 주고서 면접관이랑 영어로 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옆에 있는 경쟁자인 팀원들하고 토의하는 면접이라 그냥 단순히 무슨 뭐 어디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니까 그러네요. 꼭 한번 사전에 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이솔. 우리가 방송에서 지금 제가 와이솔을 얘기했지만 뭐 와이솔 가려고 구직 활동하는 사람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포스코 인터도 얘기했지만 뭐 포스코 인터 가겠다고 서류 합격을 장담하시는 구직자도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전해야 될 그 수많은 목적 중에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알아나간다. 그렇게 좀 저희 방송도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부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채용 공고를 볼 때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그 기업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와이솔이라는 기업을 알고 구직 활동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채용 공고를 볼 때 공부하는 관점에서 그 부분을 바라봐야지 내 선입견을 갖고 채용 활동을 하지 마세요. 구직 활동을. 그러시면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마음으로 채용 공고도 보시고 경제신문도 차근차근 확인하신 그런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